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돈이 부족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도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아득바득인 걸까? 예전엔 사주를 몰랐을 때 저는 그게 능력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애초에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톱을 가지고 태어났고 누군가는 망치를 들고 태어났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못을 박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톱으로 못을 박으려다 손만 다치고 지쳐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의 손에 쥐어진 사주팔자라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이 풍족하지 않다고 느껴도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포텐이 100% 터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주를 보면 무슨 글자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겁이 없다, 식상이 없다, 재성이 없다. 사람들은 이걸 결핍이라면서 걱정해요. 근데 그게 정말 결핍이고 단점일까요? 오히려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이 없는 것 때문에 방향을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비겁이 없는지 재성이 없는지 어떻게 봐요?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 만세력 쳐서 무료 앱 아무거나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나오는데요. 이 8글자의 한자 위아래로 각각 2글자로 된 단어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견,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고요. 식신, 상관을 합쳐서 식상, 정제, 편제를 합쳐서 재성, 정관, 편관을 합쳐서 관성, 정인, 편인을 합쳐서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아예 없다면 그걸 없는 기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인과 편인 둘 다 없다. 그러면 내 사주는 무인성 사주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비겁 사주부터 보겠습니다. 비겁은 한마디로 타인과 함께 하려는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놓고 말하면 나의 재능과 타인의 재능을 잘 버무려서 시너지를 내는 게 비겁의 특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트러블이나 갈등,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죠. 반면 무비겁은 달라요. 애초에 남들과 부대끼고 관계 맺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비겁인 사람과 무비겁인 사람이 각각 컴퓨터 매장을 차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겁이 발달한 사람은 아마 비슷한 경쟁자들이 많은 용산 컴퓨터 상가에서 매장을 낼 겁니다. 반대로 비겁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나 홀로 매장을 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을 거고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 없는 기운에 애를 써야 하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겁 사주가 정말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서 열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예요. 특히나 이 무비겁 사주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해나가는 육각형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1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혼자서 루틴을 지키는 쪽이 잘 맞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식상 사주를 볼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식상이 있으면 요즘 시대에 잘 산다고 했죠. 식신과 상관 모두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없다? 무식상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정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능을 하나 갖고 있어도 그걸 잘 포장해서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식상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세일즈 시대에 단점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무식상을 장점으로 발현시키려면요. 무식상 특유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는 특징들을 잘 발휘하시면 돼요. 무식상이 장점이라 함은 한결같고 묵직한 게 장점이거든요. 머리를 써서 판단하는 업을 하면 자기 기량을 펼치기에 가장 좋습니다. 중개업이나 브로커 같은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으로 맞바꾸는 직종이죠. 게다가 무식상은 아까도 말했죠. 기본적으로 한결같고 우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종이 잘 맞습니다. 투자 분석가
전문가나 재무 컨설턴트, 보험 분야 전문가도 괜찮아요. 다음은 이제 무재성 사주를 볼게요. 사람들이 재성하면 다들 돈이랑 연관짓는데 사실 재성이 있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재성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재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질이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죠. 근데 이 재성이 없으면요, 결과를 막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긋하고 과정을 착실히 쌓아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줬지 않아도 돈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무재성의 특징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돈보다 가치를 먼저 쌓고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구조에 업이 잘 맞습니다. 학자나 기술사, 감정평가사, 상담사 같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을 쓸 수 있는 직종,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가진 전문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에서 날개를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성 사주를 볼까요? 이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직보다 자유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예전으로 치면 관료주의 같은 거거든요. 스스로를 재단하고 집단에 적응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그래서 관성이 발달하면 사회생활에 적응이 빨라요. 반대로 이런 관이 없으면 관습이 불편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무관사주의 분들은 오히려 실력파가 많습니다. 관습이나 위계에 저항하고 실무에서 천재적인 분들인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이런 분들이 적응하기 편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개인 능력치가 뛰어나서 프리랜서나 1인 창업을 해도 잘하고요. 결국엔 내 방식대로 일하고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판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위계질서가 너무 잡혀있거나 룰이 짜여져 있는 조직에선 좀 힘들고요.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 터치를 받는 것이 최소화되어 있는 근무 형태, 외국계 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시면 날개를 펼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인성 사주입니다. 인성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오는 기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용 능력이거든요. 이 인성을 흔히들 공부나 학문, 연구 이런 것과 연관짓기도 하죠. 그래서 인성이 발달을 하면 이런 걸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해. 근데 무인성은 그게 안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 스스로 책에 몰입하고 읽어서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 조금은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 무인성 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공부하고 적응해 나가냐? 바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지혜로 체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삶의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노하우로 발전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무인성 사주분들의 진짜 큰 특징이자 장점이 큰 고민이 없고 행동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전전긍긍 고민하다 시간 다 죽이고 있을 때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직종을 하면 시너지를 낼지는 이미 답 나왔죠? 경험이 곧 자산이 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시면 요리사나 바리스타, 헤어 아티스트 같은 몸으로 하는 일이 되고요. 이론보다 직감이 중요한 크리에이터나 작가, 기획 이런 쪽도 잘 맞습니다. 무인성 사주 자체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 혹시 남의 도구로 돈을 벌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의 도구를 알았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에 얽매여서 자책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도구로 큰 부를 거머쥐길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히 사주도 봐드릴게요. 사주공주 해미당이었습니다.